매주 이 시간 CEO가 좋다에서는 최고 경영자라는 의미의 CEO가 아니라 긍휼과 인내, 순종 이 말들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의미의 CEO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긍휼과 인내, 순종을 겸비한 크리스천 기업가를 만나보는 시간 CEO가 좋다. 오늘은 패기 있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를 만나봅니다. 피자와 보쌈, 치킨 등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국내 외식 브랜드 주문이 이루어지는 곳. 주문 대표 번호로 아웃소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CNT테크는 국내 외식 브랜드의 94%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는 2003년 창립한 이래 IT와 외식업의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모델 제시로 혁신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CEO가 좋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집에서 치킨 안 시켜 드신 분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제가 만나러 온 이분의 고객이십니다. 국내 외식 사업의 주문 대표 번호로 콜센터를 도입한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회사가 CNT테크죠? 예. 그 CNT테크가 무슨 뜻인가요? 예, 그 C가 이제 컨택 센터이고, 예, 예. 그 N 텔레커뮤니케이션. 아, 그래서 예. 컨택 센터가 보통 콜센터를 컨택 센터라고 좀 많이 예,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그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아까 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 뭐 피자, 치킨, 예. 햄버거, 예. 족발, 보쌈, 예. 도시락 등등 해서 그 배달 대표번호, 예. 브랜드마다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홈페이지 주문, 그리고 또 모바일도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주문이 되는데 어떤 경로로 주문을 하시든지 다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사업 아이디어는 어디서 어떻게 구상해냈나요? 예, 제가 이제 2003년에 그 TV를 보고 있었었는데 모 피자 광고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피자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화면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거든요. 찾아봤는데 되게 작은 배달 매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광고가 문제다라고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 광고가 고객이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제 눈에 보일 정도면은 그래도 월에 거의 10억 가까이 투자를 했을 텐데 그게 직관적으로 매출에 연결이 안 되고 고객을 헛걸음하게 한 거니까 그 광고비 지출이나 그 브랜드가 뭐 손실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직관적인 매출로 바꿀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TV 광고에다가 대표 번호를 넣게 되면 그거를 보는 순간 배달일 경우에 마치 홈쇼핑처럼 주문이 폭주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제가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번호 뒤에 콜센터에서 포스로 주문 자동 전송. 이거를 이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당시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니까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회사를 운영하면서 네. 직원들한테 인사권이나 권한 위임을 통해서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팀제로 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독 실업인, 네. 그 기독교적 경영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주변에 많이 이제 목사님들께도 여쭈고 했었을 때 청지기 기업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제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잘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실현하는 기업가가 돼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업가들한테 권한 위임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경영관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12개의 본부가 있습니다. 12개의 본부가 있는데 12개의 본부장들한테 이제 가장 큰 권한이 연봉협상권, 인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봉협상이나 인사권을 다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12명의 본부장이 이제 그
연봉협상이나 그 인사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저희 수백 명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본부장들이 다 연봉협상이나 인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네네. 저 인사권이나 심지어 연봉 협상권까지 네네. 주게 되면 네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그렇죠. 그 그렇게 권한을 위임한 후에 네네. 어떤 성과를 보고 있나요? 예, 저는 그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처럼 이제 10년이 넘고 어느 정도 저희처럼 이제 성장한 벤처기업을 보통 선도벤처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선도벤처기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등치가 커지면서 약간 창조적이나 열정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됩니다. 옛날에 그 빠른 그런 그 다이내믹한 경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좀 그래도 다이내믹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 게 본부 하나하나가 사실 작은 벤처기업처럼 그렇게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지표를 관리하면서 나가는 개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본부장들을 뭐 멘토링하고 물론 이제 방향을 제시하죠. 회사의 큰 방향을 제시하지만은 그 방향에 각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자적 입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노사 간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본부별로 이런 일의 진행 이런 것들이 훨씬 좀 도전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IT 전문가시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재능 기부로 영화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종인가요? 아,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영화를 4개 개봉을 했거든요. 아, 독립영화. 예, 독립영화인데 우리나라 독립영화들도 이제 뭐 우리가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독립영화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독립영화를 틀어줘야지 그 영화 이제 지원 기금 이런 걸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봉을 했는데 실제 소재들을 NGO 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NGO 단체 중에 이제 크리스찬 단체 중에 YWCA라고 있는데요. YWCA가 이제 YMCA와 달리 실제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몸으로 부딪히면서 약자들 위한 봉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뭐 조선족 여성, 탈북 여성 이런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게 또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회 약자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소재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 편씩 그렇게 이제 영화로 연출해가지고 그렇게 개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네. 일도 많으셨을 텐데 네, 어떨 때가 가장 큰 고비였었어요? 사실 이제 처음 만든 회사, 음성인식 회사의 경영권을 뺏겼을 때였습니다. 그 경영권을 뺏긴 이유가 제 군 문제 때문에 그 군대에 가야 되니까 이제 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당시 저처럼 카이스트 학리 벤처들이 석사 병역 특례를 자기 회사에서 받으면 된다. 이런 좀 잘못된 사실을 공유하면서 그게 맞다라고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창업을 막 한 거죠. 근데 이사회가 열리면서 해임이 됐습니다. 대표에서 군대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정말 회사를 일으킨 회사를 이게 보면 자기 자식 같은데 품에 있던 자식을 그냥 뺏어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28에는 감당이 되게 힘든 고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도 힘들어하다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자. 그러면은 괜찮을 거다. 이게 그거 말고 극복하기 힘들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셨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앙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들어서 이제 그 순간 그냥 안 힘들려고 갔던 게 신앙이 생겼고 그러면서 CNT테크를 만들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 제가 첫 기도가 뭐였냐면은 군대 갈 걸 알고 두 번째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첫 기도가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주님. 보니까 초신자의 첫 번째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래가지고 군대 안 가겠느냐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군대 안 가게 해주셨더니 군대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계속 들리는 목소리가 군대를 오히려 역으로 지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사회 갔다 와가지고 그냥 장교 제도 이렇게 막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석사학위 따고 지원할 수 있는 전산 특수사관이라는 장교가 있더라고요. 1년에 15명 뽑는데 그거를 그냥 제가 지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주님 회사로 얘기하니까 또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군에 있는 동안은 네네. 그렇게 빚도 늘어나고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제대하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네. 또 운영했어요? 그 후엔 괜찮아졌나요? 처음에 이제 그 부대를 전산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 다음에 실제 제가 그 장군님들한테 이게 좀 호출이 돼서 너 어떤 일로 이렇게 군대를 늦게 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충성심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장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그 완전 군 생활에 몰입해가지고 계속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는데 어느 날 격리부장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잠깐 휴가 받아서 좀 와야 되겠다고 해서 회사를 갔더니 격리부장님 말씀이 월급 나갈 돈이 없다고.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평생 일한 모든 재산을 담보로 해서 집의 빚이 그 당시 8억이 됐던 겁니다. 되게 주님이 원망했었습니다. 주님 이건 뭔가 군대를 안 가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또 그게 안 돼서 군대를 갔으면 주님 회사인데 이거 잘 되게 해야지.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건 또 뭔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장기를 취하하고 그 빚을 더 1억 더 대출받아서 월급을 주고 혁신을 통해서 회사를 이제 BEP를 다시 흑자전환을 시켜놨거든. 한 달 동안에 그 혁신을 한 게 전화량을 예측을 하는 기술 개발하고 전화가 들어오는데 이게 주문 전화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상담사들의 성과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다양한 프로모션을 했었거든. 그때 회사의 2005년 12월에 이 혁신을 시작을 해가지고 2007년 6월에 전역할 때는 빚이 없었습니다. 이 혁신을 다 갚아가지고 8억을. 예. 그러니까 난 9억이래 1억도 빌렸으니까. 예, 9억을 사실 1년 반 동안에 다 갚았거든. 그때 제가 만약에 군에 안 가고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위기였던 대기업과의 어떤 경쟁에서 회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이 얘기 회사가 강해지고 나니까 대기업과 경쟁을 하더라도 이거를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업계 1위로 다시 일어선 CNT테크 전화성 대표. 도전으로 극복한 그의 성공 스토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